네, 저희 JTBC가 집중 추적 중인 건진법사 보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는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통일교가 건넨 게 목걸이뿐만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품 가방도 함께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입니다. 2022년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건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을 다녀온 직후입니다. 당시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건 목걸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도 함께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는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명품 가방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선물을 전달하고 몇 달 뒤 윤 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문자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건진법사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윤 씨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윤 전 본부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고가 브랜드로 6천만 원대 장신구인데 재산 신고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팔찌와 브로치 등 당시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만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논란 뒤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 전 씨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기록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 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반면 건진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받긴 했지만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활동이었고 통일교 돈이 나간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5월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취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법인 사무실을 찾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전달하셨잖아요. 그 목걸이는 어떻게 전달하신 거예요? 검찰은 해당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실세 인사가 6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지도 수사 중입니다. 이 인사는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서 독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2027년까지 해결해야 할 통일교의 현안 사업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2022년 5월 3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통일교 공식 행사입니다. 통일교 2인자인 윤 전 세계본부장이 취임 전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한 사실을 밝힙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당선인과의 독대 사실을 밝히며 신통일 한국을 완전히 안착시키는 승리를 2027년까지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2027년은 당시로 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 5년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독대 사실을 밝히며
대통령 임기 안에 성사시켜야 할 통일교의 당면 현안을 함께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거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 용산으로 왔다며 통일교 총재가 용산에 있는 통일교 교회가 신통일한국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며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다고 말한 겁니다. 통일교 주요 교회가 있는 용산에 대통령실이 온 게 기회라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본부장은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독대 자리에서 통일교 현안 해결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서로에게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과도 약속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검찰은 통일교 측이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당시 대통령 부부와 만나려 시도했고 김 여사에게도 선물을 주려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검찰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 선물을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하려 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그만큼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건진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와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나누는 사이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양빈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자주 긴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최은순 씨는 건진 법사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33분 9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엔 47분 41초 동안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오랜 시간 전화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두 사람은 1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건진 법사는 희림 건축사무소로도 연결됩니다. 희림 건축사무소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여러 차례 후원한 업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설계 및 감리를 희림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희림은 건진 법사가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사폰에서도 희림은 등장합니다.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 법사에게 같이 한번 희림 대표도 뵙겠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 법사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을 건넨 인물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기간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